문제고요. 저는 사전적으로 지금까지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세트로 사법 내란으로 의심받는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행위, 전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묻느냐, 탄핵보다도 전 이재명 후보가 예. 당사자로서 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 헌법소원 보면요,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은 제외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일관된 판례는 재판 제외된다고 할 때 그 재판에 부수되는 행위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재가 사법부 거는 다 관여 안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전통이었어요. 판례고. 그렇죠. 근데 그 판례도 헌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판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 절차, 그리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결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받는 거,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상실당하는, 국민 주권을 침해당하는 문제까지 이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앞선 그 대법원과 고법의 행태에 대해서도 좀 브레이크를 걸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거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요. 헌재에다가. 헌재에. 예, 헌재. 그러니까 그 탄핵이라는 거는 가처분은 이제 이 재판을 금지해 달라, 헌법소원을 하면서 정지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건데 예. 저는 이건 선례가 없죠. 왜냐면 예.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재판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판단을 자제해 왔는데 이 사안에서는 선례도 바꿀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돼요. 84조로 가든 네. 제가 지금 얘기한 조항으로 사전에 가든 한 번은 가야 돼요. 왜? 대법원이 자제를 안 하니까, 무슨 미친 망둥이처럼 뛰어다니니까 한 번은 채찍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찍을 지금 드느냐 나중에 드느냐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 선택은 6월 3일 날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일반 유권자 인식이라며요. 일반 유권자 인식이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을 믿고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가는 건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5월 15일을 기점으로 국회는 탄핵 준비 다 해놔야 됩니다. 네. 해놓고 이상징후 나오면 바로 대법관까지 다 때려버려야 되고 한 번에. 다 정지시켜야 되고 그 네. 사이에 이제 입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형소법이나 네. 공소법 예. 개정하면 되니까 시간을 벌어놔야 되고, 이재명 대표 당사자성을 충족하니까 네. 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이런 거예요. 남들은 지금 막 단일화하고 선거운동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동선을 짤까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재판 준비를 또 같이 해야 되고 신 변호사님에 따르면 헌법소원 준비 할 수 있는 건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개인적으로는 참 아니, 힘들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좀 결과적으로는 드는데. 제가 서보학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사법부가 사법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 이미 사법 내란을 일으키고 이미 시작됐다고 있다. 볼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저는 요거를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에서 보도자료 냈잖아요. 그 공선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실제로 그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에 착수를 하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 지체 없이 다 파악하고 검토해가지고 우리는 다 알아, 모든 내용을. 신이네 신. 이재명의 모든 주장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서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해서 결론에 이르른 그 대법원이 지금 서울 고법으로 파기환송시키고, 그리고 파기환송을 이제 명받은 고법 형사 7부도 상당히 신속하게 우편 송달도 아니하고 특별 송달 방법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게 재상고로 넘어오면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결정할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속이 아니라 완전히 졸속이죠. 졸속, 그렇죠. 졸속 졸속이죠. 재판, 졸속 재판. 그리고 뭐 지금 뭐 기록도 제대로 똑바로 안 보고 한 거 아니냐, 이건 전자문서 봤던 열람 것도 진짜 한 거 이런 거 맞냐. 원님 재판이라 불러 우리가. 그렇죠. 원님 재판. 지들 그렇죠. 멋대로 하는 대법원이 원님 재판. 완전히 원님 재판. 그 제가 대법원이 아니라 이거 불법원으로 불러야 돼. 불법원. 이제는 조이대 불법원장. 불법원장. 대불법원장. 아주 큰 불법을. 또 오늘 돌아가네. 대불법원장. 야, 아니, 진짜로 예. 불법원장이죠. 예. 불법을 바로잡기는커녕 법원이 불법 저지르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위법 행위를 뭐 덮어놓고 하고, 어차피 모든 결정은 맞아요. 대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3심제라서. 실제로 불법성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 원칙은 모든 사건이, 대부분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게 맞는데 현실상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소부로 가잖아요. 이제 소부에서 그런 전원합의체 할 때 법원조직법이랑 이 전원합의체에 넘길 때 관련한 내규를 보면 거기에도 배당된 연구원이 있잖아요. 연구관이 있잖아요. 그 연구관 보고서가 나오고 주심 판사의 판단이
판단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전압에 넘긴다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걸 다 뭐 대법원장의 아주 단독적인 결단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도 2시간 위배가 만에 있어. 소부에 있는 거를 맞아요. 전압으로 이거는 데려간 거 아닙니까? 위법성이에요. 예. 이걸 답해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법부의 신뢰와 앞으로의 존속성의 문제예요. 네.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요. 저희가 형사 기록이 기본적으로 전자화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건은. 근데 주요 사건이나 이거 재판부가 결정을 하면 전자화해요. 기록 양이 대단히 많거나 하면 이게 7만 페이지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68,000 쪽. 68,000쪽. 예. 그러면 저희가 판사님들 보면은 기록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본다고 해요. 각주는 좀 잘 못 읽을 때도 있다라고 이제 솔직히 얘기하고. 근데 이 사건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수에서 박범계 의원님이 과거 에 얘기했던 걸 굉장히 많이 소환해서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이면 법관들 훈련된 사람들이라 되게 몇만 쪽 되는 것도 볼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사건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 유죄가 나왔어요. 거기에 부속해가지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뱉어내야 되고 이 후보자 당사자는 10년 동안 선거에 못 나오는 결정이에요. 항소심에서 완전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현직 부장 판사도 이게 갈렸는데 이렇게 빨리 낼 수는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도 이래요. 지금 제가 너무 놀랬던 게 국민의힘의 율사 출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법률심이라 원래 기록 안 봐도 돼.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명권, 내 재산, 내 운명에 걸린 그런 사건을 갖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어머 내 사건 기록 하나도 안 봐도 된다는 소리야? 아니요. 봐야죠. 누가 안 봐도 된다라고 규정이 됐어요. 법률심이라서 보는 게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또 엇갈렸잖아요. 사실관계 그럼 주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처음부터 꼼꼼히 봐야 되는 성격의 사건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된대요. 대법원이 이 입장을 낸 걸 보면. 근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 나와서 꼼꼼히 6만 쪽 다 살펴봤다 그랬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사법부 이 지경까지 이거 누가 초래했습니까? 외부에서 공격했네? 아니요. 본인들이 초래한 거예요. 이거 구조적으로 이런 사법부 내 불신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대법관수 늘려야 돼요. 근데 이게요, 그 소송할 때 스킬이 뭐냐면은 그 좋은 변론의 하나의 예시가 상대방 주장을 인용해서 반박할 때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네. 그럼 전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상대방 윤석열의 주장을 잠시 소환하겠습니다. 가장 네. 강력한 논거니까. 예. 윤석열은 헌법재판 받았죠. 그건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정도의 그렇죠. 이제 형사재판의 모형만 담겨 있는 네. 헌법재판. 예. 그때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방어권, 졸속재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난리를 쳤죠. 네. 그리고 시간 다 줬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윤석열식 논리로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받아들여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자기만 방어권 있어요? 또 윤석열이만 자유가 있어요? 윤석열만을 위한 법입니까? 뭐 윤석열만 압수수색 안 받고 검사 핸드폰 뺏어요? 김건희가? 아니 뭐 영장도 없이 검사폰을 뺏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 누가 외에.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의 얘기를 더 엄격하게 절차적 적법성이라고 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인듀비오 프롤레어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거기다 선거까지 껴있어요. 국민주권의 원칙. 헌법이 지금 종합 세트로 녹아져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졸속을 하는데 이거 박수친다? 제정신입니까? 그럼 자기들이 불과 2달 전에 윤석열 헌법재판 받을 때 그렇게 방어권 달라고 노래 불렀던 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 주장이 또 휘발됐어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법 가지고 장난 그만 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주장이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가장 분노해야 됩니다. 요 타이밍에는 윤석열이 분노해야 될 시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세계 최초로 사심제를 요구하네 어쩌네 국민의힘 그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비판하고 있는데 실제로 독일에는 재판소원 제도도 있다면서요. 하는 나라 많아요. 그리고 네, 대법관이 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원 법관이 320명이고 프랑스는 120명이라면서요. 우리는 꼴랑 14명이고 그중에 둘 빠져서 12명이 지금 이걸 하고 있고 둘 빼고 나머지 10명이 지금 전체 국민들의 국민의 주권을 그 참정권을 완벽하게 형해화시키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상고법원 만들어 달라고 대법원이 노래 불렀어요. 상고법원보다 더 좋게 대법관을 더 늘려준다고. 그러니까. 상고법원이 아니라 대법관 더 높은 걸 더 늘려준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박수 쳐야지 판사들 양심이 있으면. 출세의 길도 열리고 많이 열어줄게요. 많이 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이런 이슈를 많이 거론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법원에서는 엄청 격앙되게 이제 그러니까 반발을 자기 해왔었죠.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관들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 이상도 아니에요. 다른 논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요. 대법관 12명, 지금 재판 12명 해야죠. 1명 했으니까. 그러니까 14명 정확하게.
기득권을 14명이 논아갖는 거면 각자 몫이 크겠죠. 근데 이걸 30명, 50명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각자 몫이 작아지죠. 그쵸. 그것 때문에 대법원은 반대하는 위상이 거예요. 적어지죠. 그러니까 상고법원 늘려달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차제에 대법관도 늘리고 네.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다 알겠습니다. 서울법대 출신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맞아요.